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7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근한 4부.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끝내야겠죠. 또 다른 그 주제들도 많이 밀려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달까 하다가 순교제 이근한과 양아치 박찬원. 오늘은 이제 이근한과 박찬원 얘기가 주가 될 텐데, 그 박찬원은 이제 대공경찰의 대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다가는 그 이근한이 박찬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제 아마 거의 양아치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봤고요. 이근한이 이제 그 이근한의 악행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했습니다만, 안정호 사건, 김성학 사건, 납부거부 사건이 이제 80년대 두 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살펴보고, 이제 김성학 사건을 통해서 이근한이 처벌받게 됩니다. 김근태 사건 갖고는 처벌을 면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갖고 김근태 사건에서는 그 처벌을 면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근한이가 이제 그 김성학 사건으로 어떻게 이 처벌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오늘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건 어디서 땄냐면은 문학진 기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문학진 기자가 이근한 고문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이 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냐면은 고문 수사관하고 같은 방에 있다 보면은 때린 관계 맞는 관계였지만 참 묘하게 정이 드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근한한테는 그런 거를 느낀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명인 선배는 조금 약간 그런 걸 느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말을 직접 쓰고 있어요. 김명인 선배가 직접 쓰면서, 나에게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근한은 처음에 이제 김명인을 맡을 때는 이거 무슨 삭발간 간첩이라고 생각했다가 간첩이 아닌 것 같다, 어린 애다, 어린 학생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근한도 생각이 좀 바뀌었었던 것 같고, 빨갱이라고 안 하고 벌공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모든 수사관, 남영동의 수사관이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박찬원도 의심을 계속했지만 이근한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제 이근한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다른 수사관들은 꼭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근한이가 없을 때 들어서 뭔가 이근한이가 못 찾은 걸 캐내려고 김명인 선배를 구타하기도 하고, 뭐 이근한한테는 맞지 않았는데 다른 수사관들한테 막 잡고도, 이근한이 싸고 도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지? 우리가 보기엔 넌 빨갱이 새끼 맞거든? 이제 그러면서 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근한이가 좀 일종의 뭐 보호막이 됐다고나 할까요? 너 아직 다 불지 않은 거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근한에 비해서 훨씬 더 살벌하고 적대적인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이근한이가 알고서 이제 또 다른 수사관들에 가서 거칠게 항의하고 뭐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사가 거의 끝났으면 이근한하고 다른 수사관하고 명인형하고 셋이서 고스톱을 쳤다고 그럽니다. 명인형이 고스톱을 아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저 관악서에 같이 잡혀간 적이 있는데, 학생 때 그때 들어가서 2시간인가만 조사하다가 조사를 안 했어요. 진짜. 그런데 국민투표가 된다고 해서 보름을 잡아놨습니다. 한 13, 14일 잡아놨는데 그냥
큰 강당, 체육당 같은 데다가 풀어놔서, 원래 그 유치장에만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유치장에 들어가서 잤는데 낮에는 풀어놔갖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놀다가 그 안에서만 이제 있긴 무료하니까 명희 형이 참 재주가 좋아요. 그때 안에서 담배를 피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냥을 다 가질 수가 있었는데 성냥갑을 그걸 뜯어내 갖고, 그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냥갑 같은 이제 성냥을 이제 경찰서 거기서 파니까 이제 그 성냥을 다 사서 그걸 뜯어내서 48장에다 화투를 그려서 우리가 고스톱을 그 안에서 친 적이 있는데, 명희 형은 이제 이근환하고 칠 때는 진짜 화투 갖고 쳤겠죠. 그래서 그 고스톱을 쳤고, 저도 치킨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치킨하고 맥주는 나나 마시고 지들끼리 마셨던 것 같고, 하여튼 치킨은 그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후라이드 치킨이었나? 그냥 보통 뭐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하여튼 치킨은 먹었고, 그리고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그 나중에 출소하고 나면은 남영동에 와라. 그럼 도가니탕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도가니탕 사줄게. 그런데 관절 뽑기 전문가 입에서 도가니탕을 먹자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주 참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는데, 남영동에서 있었던 그 일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그 회고를 했습니다. 안정호 사건은 납부고부 사건인데, 이근환이가 80년대 납부고부 사건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출장 고문. 아마도 이제 강원도경하고 김제 사건을 하면서 뭔가 좀 아는 연출이 생겼는지, 강원도에서 그 SOS를 쳐갖고 이근환이가 속초까지 날아가서 그 조작을 했습니다. 이제 안정호 씨가 나 재심에서 무죄받고 만세 부르는 장면인 거, 그 제2 남진호를 타고 80년 9월 8일, 그러니까 납부거부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납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50 아주 초기에. 그래서 이제 한 달간은 KBS 대북 방송에도 나가고, 그런데 85년 1월 8일에, 그러니까 풀려나오고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속초경찰서에서 이제 그 불법 연행을 됐고, 그 후에 이제 이근환이가 여기까지 속초까지 날라와서, 그러니까 이 고문을 해서 이제 안정호가 간첩이 됐습니다. 안정호 씨는 최근에 이제 그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요게 그 제2 남진호입니다. 제2 남진호고 풀려나온 사람들, 여기 누가 안정호 씨였더라? 전에 사진 설명 어디 있었는데 지금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요 조그만 배에서 간첩이 2명이 나옵니다. 간첩이 2명이 나오는데, 여기 남진호 선원이 돌아왔다 해서 5,000명이 마중을 나가는데 이 간첩 사건이 일어났고, 요 8개망 11명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따로 간첩 사건이 86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사건은 특별한 게, 제가 그 사건은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자료를 못 구해갖고 못 봤는데, 강종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안정호 사건이 있고, 그 여기 보면 강종배라고 있죠. 그러니까 귀환제 같이 있습니다. 요 그 배를 타고 같이 들어온 그 이 선원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87년도에 그러니까 86년도에 간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6년 2월 5일에 경찰에 연행돼서 4월 29일에 구속됐으니까 87일 후니까 이게 뭐 벌써 요 기간만 해도 불법 구금이 확실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호가 진짜 안정호가 간첩이 된 건 85년 1월이고, 그러니까 아마 안정호한테서 이름이 나왔는지,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안정호보다 조금 더 뒤에 86년 2월에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간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있는 게, 이때 속초니까 아마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했을 텐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첩 사건에서 이제 그 대법원장이 유태응에서 김영철로 바뀌면서 사법부가 조금 풀려 그 통제가 풀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자율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골 경찰서에서 만들어낸 좀 그 허술하게 처리된 조작된 간첩 사건 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강정배 사건이. 그래서 이제 강정배 사건이 무죄를 따진 게 심한식이라는 아니 이 김헌무라는 그 판사인데, 김헌무 판사는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반환법 열전에 올라 있고 또 얘기거리가 많고, 박동훈 사건에 이제 판사였죠. 그래서 거기서는 박동훈 선생한테 사형을 선고했지만, 또 윤노파 사건이라고 아주 형사 사건에서 유명한 건데 거기서는 고문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하여튼 그 논란이 이제 든 양반인데, 이 양반이 간첩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렸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요 사건에 앞서서 그 심한식이라는 사람 사건에서 이제 그 무죄를 내렸었는데, 그때는 전두환이가 펄펄 뛰어갖고 저 김원무 판사가 옷벗을 뻔하다가 다행히 살아남아서 그 청주지법원장인가 뭐 법원장까지 했죠. 그러다가 재산이 많다 뭐 이제 그래갖고 그 물러나게 됐고, 나중에 하여튼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선관위원으로서 이제 또 그 보수 쪽에서 이제 그 활약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호 사건, 이 강정배 사건은 이근환이가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안정호와 같은 배로 걸렸던 이제 강정배가 또 뒤에 간첩이 된 사건이 있었고, 이제 김성학 사건은 그 배에서 승해호에서 3명이 간첩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 김춘배 하고 김영수하고 이제 3명이 간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근환에서 이제 김성학 씨가 이건 젊었을 때 모습이고, 저는 최근에 김성학 씨 보고는 못 알아봤어요. 젊었을 때하고는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성남 하남에 살다가 아마 그 성남 그쪽에서 경기도 경한 이제 속초에서 지긋지긋해서 경기도로 이사 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근한 관할 거기서 하여튼 걸려갖고 이제 간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안 오고 속초에서 하셨으면은 어땠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인데 얼굴이 세 얼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신동아의 그 김성학 사건이 이제 자세하게 실렸고, 거기에 굉장히 이 김성학 씨도 집안 친척 중에 그래도 법을 아는 고시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상철 변호사가 나중에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김상철 변호사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런 사건, 인권 관련 사건들을 할 때 김상철 변호사를 만났고, 그다음에 또 판사도 좋은 판사를 만났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잘 싸워갖고 간첩죄가 기소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처음부터 무죄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이 김성학 씨 인터뷰에서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칠성판에 묶어서 고문을 할 때 보통 눈을 가리잖아요. 근데 몸부림치다가 이게 벗겨졌나 봐. 그러니까 전기 고문을 해서 자기 살에서 타는 연기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통 그 얘기하는 분들은 많아요. 전기 고문 당할 때 살 타는 냄새. 그 냄새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지만, 이 김성학 씨는 그 냄새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봤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전파사를 했다고 그래요. 전파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엔 사진관을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전제 부품들을 이제 고치는 모습이고, 선경식이라고 지금 아마 세상 떴죠 아마. 루포 작가가 이제 기사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그 HID 하여튼 참 이 양반도 팔자 세요. 그러니까 북에 갔다 왔다고 HID 속초 사람이다 보니까 또 HID가 그 설악산 속초 그 근처에 또 훈련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군대에 갔더니 거기 또 이제 강제로 해서 북한을 보내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고생을 무지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근한한테 이제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분 때 그리고 이제 그걸 이 김성학 씨가 고소를 했는데 성남지청이죠. 성남지청에서 이제 그 처음에 했었던 그 손진영이라는 검사를 고발을 했는데 또 손 검사가 맡았네요. 손노태란 검사가 맡아갖고 사건을 뭉개버렸죠. 뭉개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근한의 범죄를 감쌌는데 이 두 사람은 뭐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 이근한 봐주기가 이제 97년에 돼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이 이근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된 배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 당시에 했습니다. 시효가 너무 많이 흘렀다 해서 법원이 시효 만료 그러니까 요 시효 만료 문제는 나중에 이제 조금 그 완화가 됐는데 그 후에 김성학 씨가 어떻게 하셨나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하여튼 이 김성학 씨가 그 사건이 그 해결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거기 대공분실에 그래도 그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수사관 한 명이 임경세 씨가 대공분실에 배치된 수사관이었는데 이분은 이 조작을 못 견뎠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김성학 씨한테 난수표 부분에서는 절대 다른 건 다 시인해도 이거는 시인하면은 큰일 난다. 뭐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당신이 나중에라도 죽으면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할 수 없으니까 버티고 살아나가야 한다. 살아나가려면 난수표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차라리 뭐 딴 걸 인정을 해라.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코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너 고문한 사람을 나중에 네가 고소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워둬야 한다. 이름이 아무개니까 네가 기억해둬라 하고 이름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똑 떨어지게 이 김성학 씨가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고발자. 대공경찰 입장에서는 임경세 씨를 배신자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굉장한 이분도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참 목숨 걸고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뭐 최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문수사관 이름을 불러줬고 이근한이 경우에는 관용차 차량 번호까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속에서 이제 이 고문기술자들 이름을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가 이제 풀려나와서 이제 하여튼 고소를 했고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 중에서는 경무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근한하고는 강화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근한이가 경기도경에 배치됐을 때 제일 먼저 만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공을 이근한이가 세워서 이근한이가 더 빨리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이근한이가 이제 계급이 높았는데 그 경무현도 이제 그때 이름을 내서 이제 같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경세 씨는 경찰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버릴 수 없었다. 하여튼 어쨌거나 자기로 인해서 동료였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된 걸 그걸 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성학 씨가 너무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김성학 씨에게 네가 당신이 고발해라.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줬지만 또 이제 하여튼 참 어려운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망가진 사람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요 사진이 두 번 들어갔나 홍준표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마침 홍준표 변호사가 김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홍준표가 왜 그랬을까요? 홍준표가 93년에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에 이근한 검거에 나섰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근한 못 잡았죠. 못 잡았지만 그런 인연이 있어서 김성학 씨가 오염에 처해 있다 하니까 무료 변론을 해주겠노라 했는데 그때는 별 성과는 못 거뒀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신원 확인되는 과정은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88년 11월 27일에 양심수 이제 전면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가는 게 그러니까 대세를 거슬릴 수가 없었고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오공청산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문경관 4명이 드디어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러니까 김근태 고문경관들이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미뤄갖고 이제 기소가 안 되고 있다가 법원이 마침내 조율래 부장판사가 이제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고문경관이 이제 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조금 이제 양심수들이 석방되고 여기 보면은 이재호죠. 이소선 어머니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안재구 선생 아닌가 싶고 여기 보면 김근태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김현장, 김남주도 있다는데 어디 있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양심수들이 석방돼서 처자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수사관 양심수의 전면 석방 그리고 이제 오공비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고문수사관 이제 수사해라. 그리고 이제 이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 대회 같은 것들이 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근태, 권인숙, 이태복, 김영애는 부산 미무 나온 사건 때 피해자들죠. 그분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고발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 고조가 되는 겁니다. 고문 폭로가 잇따라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고문수사관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근한 이름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제동맹당 같은 데서도 이제 고문 피해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제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근한이 밝혀집니다. 이근한이 밝혀져서 이근한의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자, 이 사진 공개가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징역 살면서 또는 징역 살고 나와서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같은 놈 같은 거예요. 자기를 고문했던 놈이. 그러니까 시한부 남영동에 고문 기술자가 있어서 이놈이 어슬렁 중요 사건에 이제 투입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지독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당할 때와는 정말 다르게 이 장의사 이근한의 고문을 당해서 굴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얘기를 맞춰보니까 같은 놈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놈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막토막의 정보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하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는 이름을 이건한으로 알고 누구는 이씨인데 모르겠다. 또는 이씨고 가운데 자는 확실치 않고 이 끝자가 아니다. 한이다. 환이다. 이제 건이다. 근이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신원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좁혀져 가는데 근무지는 경기도경 우리가 당한 건 남영동에서 당했지만 경기도경 사람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 좀 모아지고 있을 때 그걸 추적한 사람이 문학진 기자, 한겨레 신문 기자였죠. 이 양반은 그때 그 데스크의 지시도 무시하고 이근환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쫓아가갖고 야 너 어디 갔어? 너 이거 취재하니까 왜 그거 안 하고 저기 갔어? 그래서 이제 데스크 저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하여튼 집념이었고 이 저 문학진 기자는 나중에 국회의원을 했죠. 국회의원을 듣는데 그 첫 번째 출마인가 두 번째 선거인가 그러니까 아주 대한민국 선거사에 남습니다. 왜냐 최소 득표차 낙선이에요. 저 별명이 여기 문세표. 진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표 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검표를 했는데 2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문 2표였다가 다시 3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표를 했더니 문 3표. 그래서 총 득표수는 달라졌지만 표 차이는 역시 3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야 이거 이제 하다가 문 2표 라고 하니까 야 문 한 표 되는 거 아니냐? 문 동표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표수가 같아지면 문 동표 아니에요. 그런데 동표면은 문학진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 생일이 빠른 사람이 당선이 된대요. 표수가 같으면은. 근데 문학진 기자가 50일인가 생일이 늦어갖고 그 저 상대편 한나라당이 이제 당선되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 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로 져서 문 3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국회의원에 이제 저보다 좀 위라서 이제 71은 한두 살 됐을 겁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위인데 그 요번에 출마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보도 그랬는데 아마 여기가 이제 경기도당인데 경기도 내에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도 지내고 거기 이제 인맥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뭐 아마 뭐 누구죠? 정진상 씨인가 이제 그쪽 계열하고 좀 안 맞았는지 하여튼 뭐 그 저 후보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뭐 형님이 꼴찌입니다 해서 이재명 전화 받고 그 출마 포기한.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이 많았죠. 무슨 뭐 수박이나 반명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내부 사정에서 아마 그 직계 쪽에 누구 경쟁자가 그쪽 광주을인가 경기도 광주 하남 그쪽에 저희 외가가 원래 그쪽인데 뭐 지금 친척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뭐 그쪽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 묘비 제방식 때 오셔갖고 이제 거기서 반갑게 인사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고문 경찰보다 힘센 남자라는 이제 책을 썼고 거기에 이제 그 책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신원을 확인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학진 기자가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근환의 신원을 이제 확인하고 경기도경에 이제 근무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경 가서 인사 기록 카드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근환이 대공분실장이 이근환이다 확인을 하고 주소를 보니까 용두동 몇 번째에서 그 서울시청 출입하는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동해에 가서 한번 주민등록 대장을 봐봐라. 그래서 이제 가서 확인하는 척하면서 주민등록 대장에는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등록증 낼 때부터 이렇게 갱신할 때부터 그 중에 한 장을 써배운 겁니다. 사실은 절취를 한 건데 이거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제 얘기가 어디 들어있죠 기사에 여기 고문기술자 이근환 어떻게 밝혀졌나 그 기사인데 그래서 그걸 밝혀갖고 이재호한테도 보이고 김명인한테도 나중에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김근태가 보고 확인을 하고 맞다. 이놈 맞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이 고문경찰 이근환 현상 수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세표 문학진 기자가 이걸 이제 처음 밝고 그랬더니 나도 이근환한테 당했다. 그 폭로가 있다라고 이제 특히 뭐 난민전에서는 이수일 씨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상 수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근환이 이제 사진이 어디 갔나? 여기 이제 이근환이
그 사직서를 내게 되죠. 그 자기 이제 과장이라는 건 아마 경기도경 대공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근한 필체 죽이죠. 아주. 그러니까 환경미화체. 그래서 이근한 올림해서 88년 12월 26일 날 그래서 하여튼 조직에 누를 끼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하고 이제 사표를 제출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이근한 수사하는데 안 잡나 못 잡나. 그래서 이근한이 이제 집에 숨어 있기도 하고 뭐 처음에는 조금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문 피해 그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근한이는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에 착수하니까 이제 이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가 숨겨주고 있나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가 나오고 홍준표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그래서 이근한 그 수색 결과에서 이걸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보면은 뭐 4,000명이 그 인원이 전부 다 9,000명이 동원이 돼서 뭐 수원, 안양, 뭐 성남, 부천 이제 경기도 내에서만 9,000명이 동원돼서 뭐 수색을 하고 그 동원 횟수 다 합치면 몇 번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다. 숙박업소도 뭐 몇 군데를 뒤지고 이렇게 많이 뒤지고 뭐 했다 하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근한에 대한 이제 징계 사유 에서는 88년 12월 26일 날 잠적했고 12월 31일 날 이제 직위 해제됐고 여기서 이제 2월 10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89년 2월 10일까지 2달 넘게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했다. 그래서 장기간 행방불명됐다 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제 징계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는 출석 통지서가 실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징계 혐의에 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출석해라. 출석 통지서가 관보에 올려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근한 수사 전담반이 만들어졌고 뭐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못 잡았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술서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근무하던 사람들한테 88년 12월 28일이니까 이근한이가 잠적하고 뭐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쭉 자술서를 전체를 다 받았는데 이 한종철은 우리 반어법 행제열전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반제 동맹당 사건에 보면 이근한의 별명이 반달곰이죠. 그리고 백곰인데 여기 이근한이가 반달곰이고 여기가 백곰. 한종철이 백곰입니다. 그래서 한종철의 자술서도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또 이 글씨체 중에 이런 글씨체도 있어요. 막 날리는 아주 지렁이 꼬방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글씨체도 있고 이근한 글씨체가 이제 좀 보기 드문 글씨체죠. 근데 이근한 글씨체 같으면은 아이고 이 수사 기록 읽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거면 그냥 읽는데 꼬부랑 글씨체 많습니다. 이건 이제 김일봉이라는 사람의 이제 진술조서인데 이근한이 평소에 근무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너무나 열심히고 1년에 집에 가는 날은 며칠 안 되고 사무실에서 지내다시피 하고 이근한이 생일 때는 사모님과 아이들이 생일상을 차려서 사무실에서 계획을 할 정도로 이근한이 열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근한이 도필 생활하는데 뭐 고문기술자 이근한의 고백이라는 자서전에 여기서는 이제 박차원을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술조서인데 뭐 양쪽에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조서에 조금 더 생생하게 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건이 터지고 신문에 자기 얼굴이 나니까 이근한도 당황을 했죠. 숨어 있다가 얼굴까지 이제 까지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이제 공개해서 연락을 해서 부인이 마련한 300만 원을 받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갔다 오겠다 하고 이렇게 바해하다가 부산에서 통일호 열차를 탔는데 참으로 막막하더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더라 얘기를 하는데 왜 막막하냐? 간첩 잡느라고 친척들하고 왕래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왕래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간첩만 잡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용두동 공원에서 내 처지가 너무 딱하고 공직생활은 남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했는데 이게 갈 곳 없어 공원에 배회하고 있는 신세가 그 처장에서 눈물을 흘렸노라. 뭐 이제 그렇게 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처원한테 편지를 보내고 김수현하고도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는 요 책에 자세히 나와요. 책에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 김민재라고 그 뭐 60년생이네요. 60년생인데 이제 그 요 조서를 받은 겁니다. 이은하를 99년도에 이제 조사한 그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이근한이는 이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됐냐 이제 보다가 신문에 기사가 나서 김성학 사건 때문에 공소시효가 2013년인가까지도 돼 있다, 연장이 됐다 이제 하니까 아이고 하고서 이제 그 자수를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자수할 때 이제 박처원이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박처원 도피 중에 얼마를 받았냐 했더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다음에 박처원에게 이제 편지했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7억을 받았다고 해서 의리 있네. 그래도 생활을 책임져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록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1,500만 원 받았고 이근원이가 아주 그냥 그 박처원을 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근원이가 주거지에서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박처원이나 김수현 백남은이가 알았냐? 이근원이는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박처원이가 대준 게 아니고 공안분실 동료와 부하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돈 30만 원이면은 굉장히 쪼들렸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89년도에 30만 원이면은 뭐 그냥 중하 생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굶지는 않을 수 있는 그 수준은 됐습니다. 99년도에 30만 원이면 이제 많이 부족했을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수현은 형님으로 이제 모시는 분이다. 그리고 88년 이제 차량에서 만났다. 처음에 만났는데 네, 박채원하고는 안 만났다고 김수현이 얘기했는데 틀림없이 이제 만났다고 하고 그 아까 고문기술자의 고백에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박채원이가 수표를 2장을 꺼내더니 한 장만 주더래. 그래서 됐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내가 돈을 준비 못 해왔어 하면서 이 10만 원짜리 2장이 이제 나왔는데 한 장만 줘서 됐다고 하고 안 받고 말지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랬다고 이제 책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근환과 박처원 관계에서 박처원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97년 IMF 위환 위기 때 그러니까 아마 뭐 숨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이죠. 한참 지난 88년 12월 달에 숨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수할 때 또 한 번 보냈나 보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이근한 입장에서는 조한경이 그 박정철 사건 때 조한경이 옷벗게 되니까 박채원이가 1억을 줬다고 했는데 나는 뭐냐. 이제 뭐 그렇게 항의해서 이제 1,5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섭섭했다. 그렇게 했고 1,500만 원은 또 100만 원권 수표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추적이 또 되는 건데 수표를 줬다고 이제 그러네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하여튼 미용실에 와서 그 부인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하고 가고 그 다음에 복면탕 시켜줬다. 그러니까 얻어먹은 거라고는
1,500만 원 받은 거하고 복면탕 먹은 거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 흔히 알 게 이제 그 우리 1987 영화에서는 그 박희순 배우가 조한경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그 유명한 대사죠. 받들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제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사진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기 고문 수사관들을 그 검찰로 보냈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복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야 참 그 경찰의 의리 죽인다. 그리고 대공경찰이라는 게 우리는 간첩하고 싸우면서 생사를 넘는다고 의리가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고, 그 정점에 박차원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대공경찰의 가장 핵심이 이근환이고, 일선에서 이근환이가 이제 스타였던 거고, 정점에 박차원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공경찰은 이렇게 의기도 똘똘 뭉쳤다 했는데, 이근환의 고백에서는 여기 대공경 수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던 이제 박차원이를 이제 그 마구 씹습니다. 박차원에 대해서는 박성현은 참 아까운 인물인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아주 브라이트한, 아주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 여기 이제 조선대 그 박철웅 총장의 아들이에요. 서울대 정치학과고 저보다 대학 1년 선배고, 학교 다닐 때는 그 제법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법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 아주 영 이상해졌어요. 한국일보 기자 지내고 항림 사건에도 걸렸었는데 하여튼 뭐 이상하게 비껴갔습니다. 이상하게 비껴갔고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게 아버지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극우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망치도 정치학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책을 썼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었는데 맞춤법에 안 맞는 글들을 계속 쓰더라고요.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번 그 세월호 유적 앞에서 설설기는 경찰, 그러면서 경찰의 내시 근성하면서 고 박차원을 생각하며 이제 박차원을 그렸는데, 자기가 이제 그 대공수사분실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보안사령부로 이첩됐는데 아마 방위병이니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항림 사건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찬일을 만났더니 뭐 눈이 부리부리한 그 거한이 들어서 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정말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참 전사 척다운 적이라고. 그때는 이제 자기가 혁명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의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 저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 지금도 대공 문실 테니스장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화 1987에서도 테니스장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요 공간인데 요게 이제 그 테니스장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거 없애나 남기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대공 경찰들이 이 테니스 치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제 밤샘 많이 해야 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하니까 짜투리 시간 남을 때 이제 테니스를 많이 쳤나 봐요. 근데 이게 뭐 보시다시피 클레이 코트인데, 클레이 코트는 소금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드는데 이건 이제 치안본부 가서 소금을 타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아마 치안본부에서 놀렸나 봐요. 야, 남영동에서는 뭐 그 소금만 먹고 사냐? 왜 이렇게 짠 거 좋아해? 뭐 이제 그렇게 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공수사관들이 뇌물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노상 테니스만 치지. 그래서 근데 인사과장 총경이 너 소금만 처먹고 사냐? 그랬더니 박차원이가 쳐들어가서 같은 총경일 때 인사과장을 잡아다가 이 참본부 남영동에 끌고 와서 아주 좁혀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설인가 봐요. 그래, 이 새끼야. 우리는 간첩빨갱이한테도 간첩빨갱이가 뇌물 안 줘서 소금만 처먹고 산다, 이 새끼야. 겁대가리도 없이 하고. 똑같은 총경이면 다 같은 총경인 줄 알아 하고 아주 밟아버려서 이게 이제 전설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 중에 어떤 놈이 박차원을 선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 개새끼들아 조직의 뿌리도 모르냐. 이제 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참 희한한 글을 썼습니다. 이제 박차원이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전설처럼 이렇게 대공경찰에서 그렇게 돼서 된 것처럼 이제 박성현이가 이렇게 속된 말로 빨아줬지만 정작 대공경찰 내부에서 가장 박차원의 신임을 받았고 손발이 되었었던 이근환이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아주 그냥 여기서 박 단장한테 하여튼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어떤 집은 파탄이 났고 미장원에 마누라가 이제 미장원에서 먹고 사는데 이제 이 손님도 끊기고 나는 저 숲에 2장을 줬다고 여기 돼 있네요. 그러면서 겨우 20만 원 주면서 그래서 나한테도 그만한 돈은 있어야 하고 수표 안 받고 나왔다. 이제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서 이제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경기도경 대궁불시에서 자기와 같이 일하던 동료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뭐 2010몇 년까지다. 그걸 보고서 이제 아이고 뭐 할 수 없다. 이제 하면서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자기가 책임져야겠다. 내가 나가서 내가 책임진다고 해야 동료들이 풀려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박차원이랑 다르다. 나는 버림을 받았지만 나는 동료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박차원한테 자기는 버림받았지만 자기는 동료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검찰에 자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차원한테 편지를 보는데 거기도 박차원이가 댓글 안 했다. 아주 치사한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수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보다 먼저 도망간 박 단장보다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무신 사다 준 교도관도 또 자기 변호했던 변호사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박 단장처럼 비굴하기보다 자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찾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근환이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박차원과 는 다르고 그 다음에 박차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정말 이 속된 말로 빡친 게 뭐냐면은 박차원 집 금고를 했더니 돈을 전낙원이가 15억 원인가를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여튼 6억 4천이 남아있는 통장이 있었는데 전낙원한테서 받은 그 돈인데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자기 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열불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제 박찬원이 이걸 한 바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질이 2인분 사다 준 거하고 미장원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사준 게 전부다. 그랬더니 방청석에서 박찬원이 욕을 하더라. 방청석 객은 누구겠습니까? 하여튼 대공경찰 동료겠죠. 그래서 근한이 미안해. 그래서 자기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토사구팽, 자기가 박찬원한테 토사구팽 당했다는 것을 이제 책에다가 길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억이 아니라 10억을 전낙원이가 김우현을 통해서 줬는데 김우현은 그때 이때 아마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라서 김우현을 조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구소 운영비 김수현 경감 이근한 전 경감이라고 돼 있지만 뭐 돈이 고르게 간 게 아니고 이근한한테는 1,500만 원 간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가 99년에 다시 구속되었다가 근데 얼마 후에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됐다고 그러네요. 박찬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이제 대공경찰들 모습입니다. 이제 김수현, 백남은이고 이게 조한경이고요. 홍승상, 박원택, 유정방, 이근한, 박차원입니다. 이제 하여튼
예. 이근환이가 이제 그 하여튼 자수하고 난 다음에 그 들어서 아까 그 김민재한테 이제 조사받고 그다음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99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006년에 이제 만기 출소했습니다. 여주교도소에서 했고 어, 여주교도소에 있을 때 나온 직후였나? 교도소에 아직 있을 땐가. 중간에 어떤 기자가 월간중앙인가에서 전화가 와서 이근환이가 저 고백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고백 나오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다 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겠느냐고 그래서 뭐 한다면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근환이가 다시 저 고백을 하려다가 이제 그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고백을 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대공경찰과의 연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쪽에 계속 남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근환이가 이제 출소하고 출소한 직후에는 애국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 역적이다 하고 이제 뭐 후회한다. 하여튼 그저 이제 그 하여튼 건강이 안 좋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송구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 나와서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더니 너무 열심히 하더니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학.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굉장히 그 교단이 복잡하죠. 특히 장로회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이 감옥 안에서 전도사, 강도사 이제 그런 거 그 신학교를 전도사며 강도사 고시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근하니까 그런 노트 필기 같은 걸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경동고등학교니까 공부를 비교적 잘했던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은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 자격을 갖췄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론이 이제 악화됐죠. 그래서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이저 그거 그러니까 이 목사 안수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근태영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태영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 자기의 고문은 예술이다. 뭐 또 빨갱이들과의 어떤 아주 그 저 긴장된 어떤 사상투쟁의 과정이었다. 뭐 하여튼 고문은 저 신문은 종합예술 과정이었다. 그리고 뭐 고문한 적 없다. 그 전기 고문이라는 거 과장된 거다. 배터지 요만한 저 1.5V짜리로 눌린 건데 지들이 겁먹고 뭐 그런 거다. 뭐 이제 하여튼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는 바람에 고문기술자 이근환이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회개 않고 고문은 예술로는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 김근태 선배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거든요. 마침. 그러니까 여론이 뭐 몇 배로 악화가 됐죠. 김근태는 저렇게 병으로 죽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예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박탈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여튼 그 증언하는 모습들인데 반성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뭐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맞죠. 전도연 씨가 그 아주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게 된그 이창동 감독의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하여튼 고민 끝에 하여튼 고통 속에서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갔는데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미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습니다. 셀프 사면의 문제 그거를 그 제기했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근환이 와서 이제 하여튼 뭐 신앙 간증하고 요 손 동작 보니까 요만한 배터리로요.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 그리고 저
물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도 조금 입만 적셔주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문을 하면은 이제 정말 그 물배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는데 거기에 이근하니가 올라타면은 그냥 물을 토해내면 또 시키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년대 신문은 예술이었다. 뭐 이게 보도가 돼서 사람들이 다 뒷목 잡고 어, 쓰러졌죠. 그래서 나의 고문 활동은 애국이었다. 지금 당장 그때도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이근하는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이근하니가 이제 죽은 거예요. 88. 뭐 요즘 뭐 다 90 넘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저는 뭐가 아까웠냐면은 책이 나오기 전에 죽어서. 뭐 이근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감옥도 갔고 사법처벌도 뭐 지은 죄에 비하면은 너무 싸게 끊었다고 싶지만 그래도 감옥도 갔고 수배 생활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통도 받았고 뭐 이제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이 수많은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에 오른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비교적 죄값을 치른 편이 네, 가까워요. 이게 지은 죄에 비하면은 아주 싸게 끄는 거지만 그러나 회개하거나 반성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잘못됐냐. 그때도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 나의 신문은 예술이었다. 애국이었다. 그래서 이근한이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행적을 기억하지만 이근한만큼 나쁜 놈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고문수사관들 중에 뭐 이근한이가 뭐 단연 탑이지만 뭐 저 안기부에 가면은 윤정원이 오치혁이 그다음에 보안사에 가면은 고병천이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악랄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문을 그 시켰었던 정형근 같은 자들 그리고 또 그 이익을 본 저 높은데 전두환 뭐 정점이겠고 그리고 이근한을 저게 빠졌나요? 오늘의 이근한을 있게 한 판검사들 편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졌네요. 그 납부거부들을 했었던 그 최병규, 김성남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진의 윤영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해구 경기도 경북장 뭐 이근한 덕에 출세도 하고 이근한을 끌어주고 박수 쳐준 그 사람들이 반환법 행위자 열전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빨리 나와야 해서 이근한 지금 반환법 행위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밤을 새서라도 요 이제 사고 1권부터 4권까지는 어쨌거나 5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인쇄를 마감해서 그러니까 교정을 마감해서 내일 이제 출판사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손을 띄는 걸로 이렇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양승태 거에 하나 고쳐야 할 게 생각났습니다. 양승태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했는데 조희대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그거 살짝 손을 본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하여튼 책을 빨리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한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고 저렇게 갔습니다. 즉 그렇게 간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우리가 역사에 또렷이 남겨야겠죠. 이근한의 이름은 반환법 행위자 열전이 굳이 정리를 안 해도 이미 또렷이 남았지만 나머지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역사에 이근한 못지않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물어야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근한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곱디고 온 사람인데 라고 했네요. 사과 없이 숨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근한 이제 오늘로 4부를 마치겠습니다. 반환법 행위자 열전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하니까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 드리고, 그 다음 주 5월 14일이죠. 5월 14일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